잘못된 움직임을요, 전문 용어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제발 일반 회원님들한테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작용은요, 어떻게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생존 전략과 같은데요. 근데 그 생존 전략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여지면서 신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보상작용은 원래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다른 부위가 과도하게 그 기능을 대신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 근육들, 골반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허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프더라. 허리 근육이 뭉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허리 근육이 뻣뻣해진 이유가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힙 근육이 제 일을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깨 뻣뻣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목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우리 거북목 말하죠. 거북목은 여기도 짧아지고 여기도 짧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하고 얘에 대해서 문제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계속 목 스트레칭이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어떤 특정한 근육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 얘가 기능을 대신하니까 원래 안 쓰던 애들은 더 안 쓰니까 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상작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장 잘 일어나는 특징적인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원님이 그거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은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만 가리킨다? 그냥 반복되는 움직임을 계속하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안 나아요. 요게 이제 계속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제 세팅 값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못 쓰니까 얘가 과도하겠어. 그럼 뇌에서 야 빨리 써야 되는데 얘 기능을 못해. 네가 써. 근데 원래 제대로 된 뇌는 너가 제대로 못 쓰거나 너 제대로 써 라는 명령어를 줘야 되는데 아니야 얘 어차피 못 써. 그냥 네가 대신해.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 얘가 먼저 움직이는 기본값으로 아예 내가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움직임을 계속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논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적어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항목을 5가지 만들었거든요. 3개부터는 잘못된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움직임이 있다가 아니라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은 몇 개 정도 되는지. 저는 2개예요. 현대인들은 움직임 상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 계시는 이런 문명의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이런 발달에 대해서 계속 움직임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감각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근육의 유연성, 척추의 유연성, 관절의 유연성이 계속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의 불균형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근력이 약해서 몸의 불균형이 가속화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먼저 신체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은 것에부터 가속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보상작용에 대한 체크리스트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자가 체크하는 리스트입니다. 선생님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저는 6개에서 10개 사이였어요. 8개였거든요. 경미한 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회원님들한테 쓰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 다이어트 단톡방에도 먹는 거 실장님 다 올리라고 하거든요. 올리면서 자가 반성이 돼요. 체크하면서 자가 인지가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심각하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회원님 스스로가 심각하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서 참 좋아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전통적인 운동 접근의 방식의 한계는 무너진 뼈들 위에 계속 벽돌 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 움직임부터 시작하자라는 게 우리 오늘 배우실 내용의 본질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시기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은 아기들의 신체 발달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은요, 어떻게 움직여? 뒤집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몸을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보고 탐색을 해서 도는 방법을 터득해요. 우리 애기 때 다 그랬어. 앉을 때, 설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런 동작을 하면은 통증을 일으키네. 그럼 다시 우리 발달 과정의 순서대로 돌아가서 움직여 보자. 그거부터 해야지, 그거에 문제가 없어야지 운동이란 걸 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메소드의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우리 구강기 발달할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근육 발달할 때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근육 발달할 때는 뛰지 말라 해도 뛰잖아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감각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감각이 요 하나만 까딱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신을 협응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 낮잠은 꼭 자죠. 얼마나 이 감각과 이 근육의 신경 협응이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서 회복돼야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자, 저는 지금 낮잠을요, 하루에 보통 한 번, 많으면 2번 잡니다. 저는 지금은 기능이 신체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뭐 내분비 이런 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 버리면 몸이 못 버텨요. 그럼 결국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요. 나는 움직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자거든요. 그럼 노년기, 만성통증, 기능 떨어지신 분들은 그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선생님 저 골아 떨어져서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 또한 혜연님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잘해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중간에 반드시 한 15분, 20분 정도 주무셔라. 근데 선생님 저 낮잠을 자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15분, 20분 정말 잠깐 잔 듯한 느낌 있죠. 그 정도로 하면 근육 회복이 엄청 빠릅니다. 운동선수들 오전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바로 잡니다. 오후 운동하기 전에. 왜? 신체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좀 주무시는 게 회복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10시에는 자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왜 유튜브 본다고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성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인의 성장 호르몬은 뭐에 쓰냐면은 회복하는 데 써요. 아프신 분들 일찍 자야 돼요. 안 아프려면, 약 안 먹으려면 일찍 주무세요. 수면이, 혜연님 지금 일주일, 한 달 드신 약보다 엄청나게 많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